도농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중간고사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이번 수학시험 다 풀고 나니까 시간이 없었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미스터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이번 시험 까놓고 보면 문제의 90%가 교과서에서 본 듯한 그런 기본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랐다고 아우성이었을까요? 분석을 해보니까요. 답은 간단했어요. 이번 시험은 무슨 엄청 어려운 킬러 문항 하나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본기를 얼마나 탄탄하게 다졌는지, 그래서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지 그걸 겨루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전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체 문제 중에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무려 15문제예요. 압도적이죠? 이게 바로 이번 시험이 철저하게 교과서 중심으로 나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단원별로는 어땠을까요? 여기 보시면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그리고 집합. 이 세 단원에서만 각각 6문제씩 아주 집중적으로 출제됐어요. 근데 이 단원들, 뭔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계산이 조금이라도 꼬이면 시간이 훅 가버리는 정확하고 빠른 계산 능력이 정말 중요한 파트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다 쉬운 문제였다면서요? 그럼 뭘로 등급을 가른 거죠? 맞습니다. 진짜 변별력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등급을 확 갈라버린 몇몇 핵심 문제들. 여기에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마 이 문제 풀면서 하고 시간 좀 쓴 친구들 많을 거예요. 정삼각형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바로 그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혹시 정삼각형 넓이 공식 쓰면 되겠네? 라고만 생각했나요? 만약 그랬다면 출제자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공식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거였죠. 원하고 직선의 관계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니? 바로 이겁니다. 네, 핵심은 바로 거리 개념이었어요. 원의 중심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딱 구하잖아요. 거기서 반지름을 싹 빼면 그게 삼각형의 가장 작은 높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반지름을 더하면 가장 큰 높이가 되는 거죠. 이 높이, 즉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자 거의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단계에서 높이를 구하고 2단계에서 그 높이로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내고 마지막 3단계에서야 우리가 아는 넓이 공식을 쓰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공식만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1, 2, 3단계로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 이 논리적인 길을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놓는 것, 이게 진짜 응용력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분석을 쫙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기기 위한 말 그대로 승리의 공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본기입니다. 누가 와서 툭 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교과서 개념이요.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아는 문제를 막힘없이 자신감 있게 빠르게 풀어내는 능력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특히 시간이 막 쫓기는 상황에서도 어이없는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잘 훈련된 꼼꼼함이 필요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번 시험은 기본기와의 싸움이었어요. 어떤 화려하고 어려운 스킬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기본기를 잘 닦았는지가 점수를 결정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라고요? 맞아요. 이 교훈들을 우리 기말고사 준비에 어떻게 써먹을 수도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딱 3가지 행동 계획만 기억하세요. 첫째,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냥 푸는 수준이 아니라 보자마자 손이 먼저 나갈 정도로 거의 반사적으로 풀 수 있게 만드세요. 둘째, 무조건 시간을 재면서 문제 푸는 연속을 하세요.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주요 공식들은 그냥 머리로만 외우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이 공식을 꺼내 써야 하는지 그 타이밍까지 몸에 익혀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 모든 분석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시험 점수가 여러분의 머리가 좋고 나쁨을 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의 현재 공부 전략이 어땠는지를 딱 찍어서 보여주는 한 장의 스냅샷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죠? 맞아요. 앞으로 어디를 보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정말 소중한 지도 같은 겁니다. 자, 이제 분석은 끝났고 승리를 위한 공식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기말고사라는 다음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이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